결국 뭐 의료 대란 문제인데 일단은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이제 좀 막힌 혈은 일단 1차적으로 뚫었어요. 시작할 때 어쨌건 일단 침은 꽂았지. 침은 꽂았어. 혈은 빵 뚫었어. 꽂았어. 근데 결국 문제는 한동훈 대표 혼자 침을 놓는다고 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 엄청난 어찌 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정치적 시험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누구는 뭐 득실 계산을 하고 네. 이 순간에 뭐가 안 돼도 뭐 한동훈은 잃을 게 없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너무나 위중한 주제잖아요. 예, 일단 그렇게 저는 생각 전제를 하고 네.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야 됩니다. 음. 예, 여기서 뭐 그래도 뭐 침 한 방울 꽂았지 않냐 이거로는 쉴드가 안 돼요. 여당 대표의 책임은 그런 겁니다. 침 한 방 꽂아서 팔 이제 조금 펴질랑하고 이거 갖고는 안 되잖아. 안 되지. 그래서 완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도 던지고 막 이렇게 수 있게 만들어줘야 그렇지, 되는데. 중요한 게 그거지.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자 1차적으로 뭐 추석 전이든 추석 중간이든 뭐 연휴 끝나고 직후든 간에 여야의 정이 함께 모여서 테이블에서 사자가 뭐 이렇게 차차차작 사진도 찍고 요게 하나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일단 무조건 나와야 돼. 여야 정. 의정, 여야 의정. 의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렇죠. 결국 의가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게 일단 시작이 되고 거기서 이제 어디까지 합의가 되고 어디까지 서로 간에 뭔가 얘기를 해서 이 의료 공백을 최소한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나와야 되죠 궁극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게 너무 진짜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예전에 저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로스쿨 생기면서 그때 변호사들도 난리 났었어요. 이게 뭐야 안 돼. 근데 우리는 할 게 없거든.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들으면은 뭐야 그러고 말지 그냥. 이게 뭔가 우리가 한다고 국민들이 불편해질 것들도 없고 하니까 뭘 어떻게 액션 자체를 못 하더라고요. 일부 집행부만 피켓 가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때는 대화 창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대한변협, 서울변협. 그렇지. 딱 정해져 있어요. 변호사한테는 그게 다야. 물론 지금도 무슨 일부 민변도 근데 거기는 대표성 있는 게 전혀 아니라 다른 얘기지. 이 변호사와 관련된 무언가 정보와 관련해서 협상을 할 때는 무조건 대한변협이에요. 직역 대표가 네, 대한변협이고. 근데 이제 법정 문제는, 단체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의사분들 관련해서는 어디랑 협상을 해야 되는가 일단 1차적인 문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사 단체가 뭐 15개인가 그렇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공이 다르고 전임의 다르고 병원장 다르고 의대 교수 다르고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이 의정 갈등 상황에서의 밑바닥에는 의료계 내부에서의 어떤 갈등, 잠재된 특히 전공의와 그 윗분들 전문의랑 간의 관계 그것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일본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9년도에 동경대 입시가 안 된 이유.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조금 설명드릴 2분만. 일본 의사 제도가 우리가 그거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민간에서 교육과 뭐 치료 이런 걸 다 해. 학생 양성 이걸 다 해. 정부는 수가 조정을 하고 의사 관리를 해요. 등록하고 이런 거. 이거 다 좋아. 좋은데 돈이 어느 정도 여기서 관리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병원에 있는 동안 또는 학교에 있는 동안은 괜찮아. 근데 학교 졸업하고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 전문의가 되는 요 과정, 여기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의사들은 알바를 하고 막 그렇게 어렵게 이 과정을 뚫고 전문의가 됐대요. 옛날에. 그래서 그게 불만이 많으니까 일본에서 의사법이라는 걸 개정을 해서 야 인턴을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해. 그러면 국가에서 70만 원씩 그때 돈으로 그 환산을 하면 월급을 줄게 이랬대요. 니네 알바하지 말고 그랬더니 개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를 등록을 해서 뭔가 이렇게 가둬? 그다음에 돈이 70만 원이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경대 의대생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동경대 총장이 지나가는데 막 항의도 하고 하는데 막 뭐 쌩까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감정 싸움이 된 거죠. 그러면서 징계를 때려. 막 여기서 야스다 강당이라고 막 그 학교에서 제일 큰 강당이 있어. 거길 점거 농성을 해. 그랬더니 이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뭐 학생회장을 막 징계라고 막 이러니까 막 난리가 하면서 둘이 동맹 붙었구나. 휴업이 돼서 뭐 법대도 들어오고 막 아이고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경대 전체가 거기 들어가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결국 있었구나. 거기를 다 태웠어. 그 야스다 광장을, 저 강당을. 무슨 일이 하는데 참. 그리고 68년도 네. 그 야스다 강당 뭐 화재 사건 이거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겨울이 막 넘어가고 하니까 결론은 네. 동경대는 입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신입생이 없구나. 그래서 입시를 못해. 그 동경대 6구학번이 없어요.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네. 근데 지금 봐요. 이 거의 이 수준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그래요, 사실. 의사들의 논리가 이거잖아요. 자, 올해가 3,000명인데 한 학년이 네. 요번에 유급 되면 내년에 1,500명 늘리니까 7,500명? 7,500명 어떻게 교육을 하냐 이 얘기잖아요. 그 제일 큰 논리예요.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25년도 의사 정원 종전으로 가. 네. 그럼 여기 24년 3,000명, 25년 3,000명이잖아. 네. 그러면 여기 유급된다 전제를 한 거 아니에요? 네. 6,000명이에요. 그렇지. 자, 3,000명짜리 버스에 7,500명 못 태운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6,000명은 태워요? 그렇지. 못 태우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1,500명 늘린 거를 원점으로 돌려라는 말은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많이 6,000명은 하더라고.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은. 그렇지. 그럼 4,000도 안 되고 3,000. 그럼 6천은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부터 또 그럼 3천을 그- 늘려도 되겠네 이렇게 그렇지. 돼버리니까. 아니 3,000은 원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6천이 된다면 야 6천 명까지 되면 내년에 1,500이라 3천을 늘려도 6천씩 돌아갈 수 있으면 된다는 그러니까 소리. 정원 얘기를 그 논리로 하면은 의사단체는 그러면은 공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네. 동경대처럼 아예 대놓고 그럼 뽑지 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의대생이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뭐 수시 접수도 시작을 했고 했죠? 이거를 사실 뒤집는다는 건 불가능하나 일단은 그거 뭐 아니면 뭐 우리 대화 참여 안 해 이렇게 나오면 일단 나와서 얘기를 해서 뭐 되든 안 되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가 2025년 입시 문제도 와서 얘기하라고. 근데 그게 25년도 원점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치. 일단 얘기는 들어보고 예. 그거지 그거. 근데 저는 이제 좀 이게 짜증난다는 표현.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저도 알고 많은 국민들이 알아요. 2025년은 못 건드린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근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총리도 안 돼. 2025년은 못 건드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재자와 당사자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뭘 해보려 그러면 그러니까 제 말로 생각하면 대통령실에서 뭔가 초치는 것 같고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정부 입장도 이해는 가요. 만약에 그거를 이 사인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신호.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변하고 하면 형도 같이 이렇게 변하고 던지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변하고 직구 던질 거야 막 이거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결이 좀 달라요 백변 얘기는. 네. 자 정부에서 25년도 얘기도 테이블에 올릴 수 있어. 네. 그리고 이제 타이틀이 나왔다고 네. 쳐요 기사에. 그러면 정부 바뀌나 25년도 정원 그러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걸로 네. 우리는 해석한다. 이게 된다는 거야. 그냥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사인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는 거기서는 한 톨도 물론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재하는 입장에서 뭘 그거를 그렇게 다 이게 각을 만들어 그렇지. 그냥 들어와. 그러니까 아니야 들어가기 전에 이건 확실해. 각서 써. 각서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면 우리 한 발자국도 못 가.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한동훈 대표랑 한덕수 총리가 경론을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 우리 총선 전으로 가보면 그때랑 지금이랑 사실 달라진 게 한 개도 없잖아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저도 이게 그래서 뭔가 그새 변화가 있었는데 진짜 단 한 발자국도 서로 양보 안 하고 끝까지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정부는 결국 망하는 건 너네야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점점점 추석 다고 불안감이 증폭되고 문제들이 터지는데 한 발짝도 안 나가니 그럼 중간에서 어떻게든 이쪽도 오고 이쪽도 오고 야 그래 야당도 오고 그래서 한번 일단 얘기를 좀 해보자. 그거죠.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딱 그게 나오는데 야 25년 못 건드려. 안 건드린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안 돼.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도 일단 뭐 명분이라도 갖고 들어올라 그랬다고 또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럼 이게 되겠냐고.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그 지점은.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돼요 또
그 이제 일각이 아니라 이제 의사분들이 저한테 막 제가 또 뭐 사촌이 뭐 의사고 했다고 또 누가 또 뭐라고 쓰더라고. 아 저 사촌이 너무 많아서 주변에 뭐 의사가 막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알게 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 네. 막 제가 논평도 쓰고 하니까 모르는 의사분들도 막 뭘 보내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전공의 복귀인데 지금 여야 의정 이 테이블에 그래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네. 단체에서만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다. 긍정적인 신호를.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와서 한다고 해도 전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데 니네 지금 잘못 짚고 있어. 이 얘기를 이제 많이 해요. 방금 전에도 막 들어왔어요. 그런 게 막 카톡으로 엄청 오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도 생각을 하는 게 있지요. 그래서 왜 중간에 보면 박단 전공의 대표하고 비공개로 만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지. 핵심은 전공이에요. 그렇죠. 전공의가 복귀하는 전공의는 정부도 밉지만 위도 미워. 위도 미운 거야. 이 시스템을 물려줬잖아 이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결국 의료대란의 가장 주요한 이슈는 전공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박단 전공의 대표가 일단 이 대화장으로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한동훈 대표랑 그때 비공개로 만나고 저는 저 개인적인 그냥 뇌피셜 뭔가 두 분의 얘기로 그래도 뭔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돌파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지하는 좀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2026년 정원 원점에서 논의하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뭐 차관 뭐 경질 요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근데 정부에서는 또 일단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해서는 경질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죠. 그것도- 그것은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류의 신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원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전공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이 의료, 의대 정원 이런 문제를 왜 권력의 힘으로 짓눌러? 그 왜 삼성 서울병원 출신 전공의가 이 경찰 출석하면서 한 말이 딱 그게 지금 현재 전공의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로 저는 느껴졌어요. 왜 권력자가 이걸 마음대로 정하느냐? 그러면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정부가 권한을 갖고 하는데 뭐 니들만 특권이 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전공의처럼 아니 이거 전문직이 있는 그런 어떤 그쪽 영역에 있는 분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되지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 2,000명에 이제 놀란 것도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다시 원점으로 하고 전공의들은 원점으로 하고 얘기해서 올리는 과정만 하면 또 괜찮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이 절차의 문제를 삼는 거예요. 보니까 숫자도 숫자인데 숫자지만 시작부터 그렇게 들어온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딱 정해서 통보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기서부터 거구나. 시작인 거야. 내용은 뭐 근 둘째 치고. 그러니까 이제 의협 회장은 더 오바해서 줄여라. 정원을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그 의협 회장에 대해서 전공의 대표는 인정을 안 해. 안 하지. 이게 진짜 고차방 정식이더라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상대할 때 봐요. 온건파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쪽 요르단 서한 요르단강 서한 그쪽하고 요 가자지구 요쪽에 있는 저 하마스하고는 전혀 다르잖아. 이거 누구랑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게 딱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답답한 건 뭐냐면 사실 처음에 일방적인 표현 안 쓰겠습니다. 하여튼 의료 개혁의 필요성 많은 국민들 공감하시고 의대 정원 늘려야 된다는 것에서 많은 공감을 하나 딱 정부가 나오고 이제 의료계에서 집단적으로 다 반발을 할 때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무언가는 해결책이 아니면 중재안이 아니면 뭔가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 그런 해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없었던 거로 이제 밝혀진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상황까지 되니. 그렇지 이제 시간이. 한동훈 대표도 뭐 거의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럼요. 당연하지 이거는. 그러면은 이 얘기한 게 6개월이 지났어. 6개월 전에 비슷했어요. 저 그때는 이제 형님이랑 저랑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뭔가 어떤 그런 대비책이나 어떻게 있겠지. 있겠지라고 해서 우리가 믿고 있다가 4월 1일 날 이렇게
총선 결과 보고 이러고 예. 이렇게 온 그래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원론적으로 하면 한동훈 대표의 얘기처럼 일단은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저 대통령실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굳이 야 그건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실의 시나리오가 정부의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어느 정도 맞춰주지만 예를 들어서 1번 시나리오 쟤들이 들어올 거야. 근데 그럴 리는 없어. 그러면 지금 시스템으로도 버틸 수 있을 거야. 버텨서 해가 바뀌고 그 2년을 유급하려고는 하진 않을 거야. 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그랬겠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뭘로 위무를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게 없어. 지금도 없잖아. 그래서 뭔가 그래도 군의관 갔다 했다 욕만 먹고. 그렇지. 군의관 그냥 갔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러고 가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추석 때 그래서 또 세금 써가지고 뭐 많이 병원 문 열게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추석 때 버텨보자 이거 말고 내가 뭐 그렇죠. 특별한 게 없더라고. 응급실에 군의관을 놓더라도 응급의학 전공 군의관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군의관 와서 가만히 있다 가고 뭐 그랬다 그러던데. 그다음 그 병원의 시스템을 알아야 이거 응급인데 그렇지. 처방을 어떻게 내리고 이거 시스템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거기 있고 지금 무슨 비서관들 용산 비서관들을 다 내려가 보내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 벌 세우는 거지. 그 사람들이 쓰러지게 생겼어. 안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죠. 안 그러냐고. 그 사람들 내려가서 자기 할 것도 없고 잘 돌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의료행위를 할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껏 뭐를 할 수 있겠어 거기서.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대통령이 한 발짝 물러났구나라는 거에서 변화의 시그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한동훈 대표랑 시민사회소속 만나고 뭔가 이제 그래도 뭐 어떻게든 한동훈 대표가 말한 대로 이제 그 2026년 거는 이제 원점에서 논의하는 걸로 해가지고 좀 대화체 만들고. 근데 그 뒤로 뭐 다 안 된대.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그냥 하고 그 과정에 조금씩 합의가 된다면 뭐 좀 훈수라든지. 저도 참 답답해 죽겠어요. 오늘 저 김태현 네. 그 라디오 나갈 네. 때 제 앞에서 말씀하시던 분이 그 용산의 사회수석 장상현 수석이었어요. 네, 맞아. 오늘 맞아. 나. 다 들었지. 네. 제가 뭘 느꼈겠어요. 요 다음 내가 들어가서 방송 험난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웃음하면 안 되는데. 그분이 웃음이 하신 나오네. 말씀에 제가 받아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난 그분 잘 모르고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거 어떡하지? 계속 그러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꽃놀이패잖아. 꽃놀이패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손해 볼 거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사실 총선 때 생각해 보면 민주당 손 놓고 있었잖아요. 그때 김민석이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 우리 TF 만들게요. 총선 직후에. 총선 끝나고. 그러니까. 표는 손에 안 보고 그 다음에 니네 일인데 우리가 그래 뭐 한번 뭐 할게 이 정도. 아직도 TF 안 만들었어요. 지금도 보면 진성준 그 정책위장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그 뭐 대표성 있는 단체가 오지도 않고. 그 결국 한동훈 중재자 이미지만 띄워주는 건데 우리가 왜 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걱정하고 뭐 문제 터져도 다 정부 책임이니까 우린 상관없어 이런 거예요. 나 그 너무 얄밉더라고. 이게 사람의 생명 목숨에 관련된 거면 자기들이 잘해서 어떻게 막 으쌰으쌰해서 해결을 해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면 자기들 점수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권력, 어떤 정권, 뭐 재집권, 뭐 이런 거에만 이렇게 집중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표 지향점을 향하는 과정과 그 시각 자체가 우리하고 달라요. 아이고. 그러니까 봐요. 제가 지난번에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법사위 정청래하고 과방위 최민희, 김현희 서로 경쟁하고 있대잖아요. 김민석이 계엄령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한다니까. 삐끗하면. 근데 진짜. 근데 지금 한 대표 혼자 어찌 보면 약간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일부 의료계에서 아까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대 증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만 들어오면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건 일부 뭐 또 교수협의회에서는 약간 또 참여 가능성이 있다고 거기는 이제 얘기가 좀 되는 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쪽이 들어온다고 하고 뭐 하면 일단은 띄워야 되잖아.
띄워야지. 띄우는 게 중요해. 아까 형님 말했던 것처럼 추석 전후건 뭔가 응. 같이 사진 찍고 대화하는 모습이나 그렇지. 이게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를 민주당은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나는. 민주당은 뭐 굳이 진짜 별 관심 없는 거예요. 뭐 망해라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굳이 내가 나서서 뭐 아유 윤 대통령 또 뭐 윤 정부는 또 뭘 잘못했네요. 뭐 잘못했네요. 한동훈도 별 수 없네요. 이렇게 할 만한 거리인데 뭐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은 사실 당정이라도 좀 이렇게 뭔가 음. 단합이 돼가지고 네. 뭐 당정이 단합되면 민주당이 만약에 참석 안 한다 그래도 의사분들 만나가지고 얘기가 나눌 수 있다면 그렇게 가면 되는데. 아 여야 정 좋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여의정 그러니까 여의정. 그치, 여의정 여의정도 그렇지. 괜찮잖아요. 여의정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여하고 정하고 또 이게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오늘 그 조선일보 칼럼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입안하려고 해도 지금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너무 세서 일단 국민들이 반감을 가질 정도로 지금 여론이 안 좋은데 무조건 마이웨이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건 저는 뭐 국민의힘도 아니고 아니니까 형님도 말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거면은 확 변해야지. 그러니까 2025년을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닌데 그냥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우리 물러나는 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다 안 되는데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라. 약간 이거 같아. 한동훈 대표한테.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진짜 싫어하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또 여기서 더 나가면 저도 뭐 내밀한 사정까지는 보지를 않아서 제가 뭐 확인을 하거나 증언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그게 뭐 많이 틀린 분위기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자,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이제 다 알아. 그다 이제 아예 칼럼에도 나오니까 그냥. 근데 우리 그 두 분은 네. 방향은 같아요. 방향은 윤 정부 성공 플러스 네. 궁극적으로 재집권 음. 방향은 같아. 가는 방향은 네. 같은데 이거를 보폭을 이렇게 해서 갈 거냐 저렇게 해서 갈 거냐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네. 여기를 뛰어넘어갈 거냐 여기도 밟고 갈 밟고 거냐, 갈 거냐. 여기 뭐 진창이 있는데 네. 이거 밟고 갈 거냐 이거 이거 넘어가면 바지가 찢어진다 네. 뭐 이런 거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른 상태에 있는 2인 삼각이야. 다리를 묶었어 하나를.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한쪽은 일로 가려고 한쪽은 이리 가려고 그러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방향은 같아. 저기를 가야 되거든. 결국 가야 돼요. 가게끔 만들어야 돼 우리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어찌하오리까. 어느 쪽이든 자 뭐 윤 대통령을 더 응원하시는 분, 한 대표를 더 응원하시는 분, 뭐 둘 다를 응원하시는 분, 둘 다를 비판적으로 보시는 다 좋은데 적어도 보수 우파의 재집권을 바라시는 분이라면 비판이 비난이 돼서는 안 되고요.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소모할 만큼 에너지가 더 떨어질 만큼의 선은 넘으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엄중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참 깝깝하네요.